안녕하세요. 2023년도 법원 행정고등고시 오늘 34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23년도 법원 행정고등고시 문제가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왔네요. 40번까지 문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3년도 주요 시험들, 형법과 관련된 주요 시험 문제들을 작년 5월부터 이렇게 풀어왔는데요. 22년도 경찰 간부 시험 문제를 제가 여러분께 풀어 드렸죠. 여기 아마 23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텐데 22년도 경찰 간부 시험 문제를 여러분께 풀어 드렸고 나머지는 전부 23년도 문제가 맞습니다. 아마 해경 간부 문제도 22년도 문제를 여러분께 풀어 드렸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23년도 문제 중에 해경간부 경찰간부는 22년도 문제를 여러분께 풀어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좀 올려드릴게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지를 올려드린 거는 경찰 2차 시험 문제 아마 풀 때부터 올려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여기 어느 분이 댓글을 하나 다신 분이 계신데 그 요 폰트 크기가 좀 너무 작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폰트 크기가. 근데 사실은 뭐 이 지금 페이퍼들을 다시 다 이렇게 분개해서 새롭게 제작하기가 조금 제가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태고 줌으로 뭔가 카메라로 조절을 해보려고 해도 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나온 휴대폰 이제 기종을 보니까 이 화면을 전체로 다 끌어서 완전히 풀로 채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거 이렇게 동그랗게 제 얼굴만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휴대폰을 뭐 올 봄 정도 이제 바꿀 예정인데요. 그때 바꾸게 되면 그 방법으로 한번 좀 강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분들 청취자들을 위한 어떤 친화적인 어떤 그런 강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참 제 강의하는 사람 친화적인 그런 강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께 죄송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매일 하고 있는 강의가 사실은 제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강의를 하기 위한 좀 워밍업하는 단계다라고 여러분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워밍업이라고 해서 대충 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하나하나 열심히 여러분께 풀어드리고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여러분께 피와 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형법과 관련해서 23년도 주요 문제들을 풀어드렸는데 해경간부 경찰간부는 22년도 문제를 풀어드렸다. 23년도 문제도 조만간에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형법 문제만 좀 많이 푼 것 같아서 이 법원행정고등고시가 좀 끝나고 나면 24년도 문제 형소법 문제를 좀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24년도 형소법. 그래서 형소법하고 형법을 적절히 이렇게 조화시켜서 뭐 형소법 5문제, 형법 5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도를 쭉 빼나가는 뭐 이런 방식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형소법 뭐 1번부터 5번까지 매일 일주일에 쭉 가다가 형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법 5개 하고 형소법하고 형법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 문제, 물론 안타깝게 해경간부 경찰간부는 제가 22년도 문제 풀어드렸지만 24년도가 벌써 작년이잖아요. 그래서 24년도 문제를 여러분께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마이크를 좀 하나 구매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쟁점 강의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 쟁점 강의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형법이나 또 아니면 형사소송법에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의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강의를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강의가 제 본업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더 제가 많은 이런 좀 무료 유튜브 강의를 많이 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지금 뭐 나이가 제가 어느 정도 있지만 앞으로 한 20년 정도 강의를 하고 싶어요. 제 계획은 한 20년 이상 강의를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비하면 지금 한 1, 2년 정도는 또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 긴 앞으로의 기간 생각한다면. 그래서 제가 같은 지금은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 스스로도 좀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하여튼 참 열심히 더 많은 걸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어서 너무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열심히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지금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날이 설을 얼마 안 남기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설 연휴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같은 시간이 빠르죠. 벌써 1월 한 달이 다 갔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12분의 1이 벌써 간 겁니다. 이런 속도로 쭉 가요. 더 빨리 갑니다. 속도가. 그래서 정말 시험이 벌써 코앞에 다가오셨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경찰 시험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참 올해 상반기 시험들이 또 6월까지 쭉 몰려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번 설 연휴 때는 좀 가족들이랑도 조금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이렇게 쑥 릴렉스 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뭐 공부를 당연히 설 때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한 하루 정도는 가족들과 좀 따뜻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내시도록 하세요. 남들이 좀 쉴 때 나 혼자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뭐 이렇게 큰 내가 합격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듬이 깨지고 망가지면 안 되겠지만 어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좀 가족들과 좀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심리적인 위안을 좀 갖고 다시 한번 힘을 갖고 그렇게 출발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좀 서두가 길었는데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요. 33번을 여러분들 풀었었고 34번 문제. 네, 34번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문제는 이제 죄수론과 형벌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24년도 경찰 2차 시험 문제를 제가 한번 좀 풀어보고 있는데 제가 죄수론 형벌론 문제 풀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엄청 틀려버렸습니다. 저조차도. 여러분들 죄수론 형벌론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책을 꼼꼼하게 읽고 어떻게 보면 제일 집중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락을 결정하는. 죄수론 형벌론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꼭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또 최신 판례 24년 경찰 2차 문제 보면 최신 판례의 어떤 그 판결 요지에 중요한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론만 외워가지고는 맞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요즘에.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문제가 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점점 이제는 판례 OX에서 좀 문제도 굉장히 난도가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설도 나오고 판결도 좀 깊게 요지를 들여다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형법, 형소법의 복합형 문제도 출제가 되고 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점점 좀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법원행정고등고시 약간 이런 쪽 문제들로 많이 경찰 문제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별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단편적으로 띄엄띄엄 하시면 안 돼요. 하실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굉장히 집중하며 굉장히 양이 많은 그런 공부 방법을 초반에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추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 풀다가 놓친 것 위주로 외연을 처음부터 좁혀버리면 나중에 정말 좀 볼 게 너무 없어져 보여요. 그러면 자기가 안 본 데서 문제가 막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본서 작성 작업도 좀 하고 있는데 이 기본서 판례를 너무 무자비하게 제가 많이 넣어놔서 좀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키워드라든지 또 뭐 이렇게 타이틀을 좀 잘 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마 근데 그 작업은 좀 강의를 하면서 제가 교환 형식으로 여러분께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좀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완벽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기에는 제가 아마 더 늙어 있을 너무 많이 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몇 년이 더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어쨌든 강의를 하면서 타이트하게 제가 교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진 제 책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해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제 워밍업 단계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하루 이 한 문제씩 따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씩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넣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강의 뜨는 시간이 좀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더 배속을 빨리 돌려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여튼 제 강의를 잘 이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번호를 다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된 것들을 한번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활용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문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 형법 제55조 1항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법률상 감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55조 1항 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55조 1항에 뭐를 정하고 있다? 법률상 감경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상 감경과 관련해 가지고 이 3호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감경할 때는 자,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단기나 장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즉 법정형의 장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법문상 명확하다. 그렇죠? 그 형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기의 형기 이렇게 단기의 형기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 형기라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단기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라는 게 이 형법 제55조 1항 3호의 입법 취지다 이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처단형은 자, 법정형 그 다음에 감경 뭐 가중해서 선고형을 만들고 그 선고형에서 장난감경 같은 걸 해가지고 처단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 죄송합니다, 발이 바뀌었죠. 법정형이 나오고 감경 가중해서 처단형이 나오고 그 처단형에서 장난감경 등을 해가지고 선고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중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가중감경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양태로만 가중감경을 해야지 법관이 임의로 가중감경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작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입법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디귿.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1항 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그렇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2분의 1보다 더 넓게 3분의 1을 감경한다든지 이런 것들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허용될 수 없다. 맞습니다. 기업과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숨이 일관한 얘기죠. 이거는 리을 죄를 범하는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할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면 사유라는 거죠. 그렇죠? 할 수니까 자수는 범인 스스로 수사 책임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 이게 중요해요.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가지고 여기에 수사기관의 어떤 추문에 응해서 수동적으로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이지 자수로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아요. 그다음 마지막 미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임의적 감면 맞습니다. 이거는 조문을 외우시면 돼요. 사후적 경합법에 대한 조문이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모두 맞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뭐죠? 틀린 거였나요? 틀린 거? 네, 옳지 않은 거. 0개입니다. 0개. 없음. 이런 게 꽤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 쭉 보시면 기억. 네. 잠깐만. 여기 보시면 네, 요거 이게 조금 이상하게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기억. 그렇죠. 기억 맞고 쭉 내려가면 또 니은. 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전부 맞는 집. 네. 전부 맞는 집. 이런 거 전부 틀린 집.
법행에서 꼭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법원행정고등부시에서는. 답은 1번이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